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적 반륙이 뭐냐 하는 거죠. 이제 조금 전문용어로 들어가서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겁니다만 지금부터는 반륙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물 생육의 개념은 과연 뭐냐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주 반륙에 관한 설, 그리고 화성이라면 꽃의 성질 또는 암수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유인. 그 다음에 주파맹류의 채소 엽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륙은 과연 뭐냐 하는 거죠. 반륙에 대한 개념이 개화 성숙을 통해 질적 재조정작용이다 하는 거죠. 이게 뭐 더 어렵습니다. 그죠? 개화, 그러니까 꽃이 피고 그 다음 라이프닝, 성숙을 통해 질적인 새로운 조정작용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반륙은 이러한 개념이고 결국은 개화 이후 또는 개화기부터 이야기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기관의 양적인 증가, 그러니까 키가 큰다든지 부피가 늘어난다든지 무게가 증가하는 것을 생장이라 한다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반륙상은 작물의 단계적 양상입니다. 즉 아생에서 화성, 꽃이 유도되고 꽃이 피고, 그러니까 성이 유도되고 꽃이 피고 등숙이 되는 요 단계 하나하나를 아생은 그 꽃눈 이런 겁니다.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요 단계적 양상을 반륙상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그러면 상적 반륙이라는 개념은 뭐냐? 순차적으로 반륙상을 거쳐서 반륙이 완성되는 현상을 상적 반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적 반륙의 전환점이 되는 것은 과연 뭐냐? 핵심은 이 개화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개화. 그러니까 꽃이 핀다는 것은 키가 자라고 부피가 늘어나고 분울수가 증가하고 하던 데서 소위 영양생장에서 꽃이 핀다는 것은 생식생장으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시그널, 소위 신호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생식생장이 시작이 된다. 여기에 관여하는데 그러면 특수환경, 소위 온도하고 일장이 관여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그러면 특수환경, 대체적으로 이제 봄에서 여름이 되면서 꽃이 피는, 소위 또는 여름에 꽃이 피는 것들을 우리 뒷동산, 앞동산, 옆동산이 보면은 진달래, 철쭉, 개나리, 복숭아는 아니가? 복숭아는 좀 늦죠? 그 다음에 매화, 딱 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벚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낮의 길이가 짧아졌다가 길어짐에 따라서 꽃이 피죠. 그래서 이것을 장일성 식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가을에 우리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벼, 콩, 옥수수 많이 있죠. 이런 애들은 거의 일장이 짧아짐에 따라서 소위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낮의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서, 다른 말로 밤의 길이가 더 중요합니다. 밤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개화가 촉진된다. 이것을 단일성 식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닌 것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겨울철에 여러분들 시설하우스, 소위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주구장창 고추를 따고 가지를 따고 뭐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따고 있다는 거죠. 토마토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의 그게 언제부터 따느냐면 고추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시설 재배에서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계속 딴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장이 하지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동지가 가장 짧잖아요. 그럼 동지 전에도 꽃이 핀다는 얘기고, 그러면 하지 때도 꽃이 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추라는 이 대다수의 원예 작물들은, 시설 재배 작물들은 뭐냐? 이 일장 낮의 길이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게 온도더라 하는 거죠. 온도가 일정 온도가 이상이 되면 꽃이 핀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온도 감흥, 온도에 많이 영향을 받는 식물이다, 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죠.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상적 발육이라는 가설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보면 라이셴코, 소위 리셴코라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제안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셨나요? 그러면 벌써 100여 년, 거의 뭐 90년이지만 거의 100여 년 전에 이 라이셴코라는 사람이 자, 생장, 소위 양적 증가라고 하는 것은 소위 발육인 질적 재조정 작용과는 다르다라는 가설을 이제 제안을 한 거죠. 크면서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무한신육형인 경우는 다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죠? 그러면 무한신육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일명 이런 겁니다. 고추도 보면은 계속 따잖아요. 온도 영향을 받지만 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달, 8월달에 꽃이 피는 애들이 있는가 반면에 계속 9월달, 10월달 뭐 온도만 어느 정도 유지가 돼주면 계속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면서 생장도 계속 하는 거죠. 줄기가 계속 자라는 거죠. 소위 칡 있잖아요. 칡능꿀처럼 그렇게 자라나간다. 그것을 무한신육형 이렇게 한다. 근데 원래 야생하는 애들은 이 무한신육형이었어요. 끝도 한도 없이 계속 자라는데 조금만 주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자라다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적절한 시기에 수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키가 뭐 2m, 3m 능꿀성으로 계속 자라면 어떻습니까? 수확하기 힘들죠. 옛날에 이제 채집하는 시기는 뭐 달에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능꿀성으로 해서 뭐 채집만 하면 됐지만 지금 시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시기는 우리가 배를 심거나 감을 심어도 가지를 요렇게 하죠. 요게 무슨 자입니까? Y자잖아요. Y자요.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손을 딱 들어서 또는 이 카트를 타고 다니면서 이 배나 감이나 이런 포도도 마찬가지죠. 관류들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지나치게 이만큼 커서 축 늘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 가지가 부러지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Y자형으로 이렇게 전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소위 하베스트 수확 작업, 하베스트가 아주 쉽다 이런 말이죠.
관리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신욕형 뭐 알아서 자라라 이래 놔두면 엉망으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교목 상태로 시골에 감나무가 있어도 키가 뭐 5m, 6m까지 자라는데 지금은 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전부 뭡니까? 예, 3m 이내 딱 손을 들고 딱 잡아서 수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수확까지도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제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할 때도 지나치게 키가 크면 살포가 어렵다. 뭐 물론 요즘은 드론이라는 애가 나타나고 해서 공중에서 살포를 하지만 과거에는 전부 밑에서 어땠습니까? 줄 호스를 연결해서 살포를 했다.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일명 이제 무한신육형은 계속 이렇게 자라죠. 자라지만 유한신육형은 딱 여기까지 자라고 더 안 자라요.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로 이 발육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꽃이 피고, 그죠? 열매가 맺고, 열매가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육 과정은 각 단계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1년생 종자, 즉 봄에 종자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는 또는 여름에 종자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는 이런 1년 안에 1년의 그 사이클이 다 끝나는 것을 말하죠. 그게 1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발육 단계, 요거 좀 지우고 할게요. 발육 단계 그리고 발육상에 접속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 말은 상적 발육을 하는 것은 앞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개개의 발육상 완료에는 서로 다른 환경 조건들이 필요하다. 품목별로, 그죠? 또 품종별로 다르다. 그러면 우리 꽃이 피는 화성의 어떻게 유인을 할 것인가? 꽃이 피게 할 것인가? 자, 요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금증이 없었나요? 야, 봄이니까 뭐 개나리가 피고 철쭉이 피고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피고 화려하고 화사하죠. 그런데 왜 코스모스는 가을에만 필까? 왜 여름에 필까? 아니면 왜 국화는 가을에만 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하셨나요? 예, 그게 결국은 조금 전에 얘기한 장일성, 단일성 식물의 특징이다. 그러면 왜 그런 특징을 가지느냐? 나는 벚꽃을 가을에도 보고 싶다. 가을, 오텀, 벚꽃을. 그런데 나는 매화를 가을에 또 보고 싶다. 코스모스 나는 봄에 피는 거 보고 싶다. 그죠? 국화도 봄에 보고 싶다. 근데 현실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무엇이 이 꽃을 너희들은 봄에 피거라 너희들은 가을에 피거라 하느냐라고 했느냐는 누가 할까요? 지가 하겠지. 식물체 지가. 그런데 지도 지 마음을 몰라. 지도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잎도 나기 전에 봄에 벚꽃은 벌써 꽃이 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무수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위 개화생리, 그래서 개화에 관련되는 플로리겐이라는 호르몬을 연구를 수십 년 동안 했음에도 아직 완벽하게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교수님이 하셔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따지지 말고 네, 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하는 일이 없습니까? 또 이렇게 반문하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어렵다. 해결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의 영역이 아닌가. 그런데 이걸 이제 소위 우리가 유전자 지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인을 유전자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결국 이제 호르몬을 만들잖아요. 그럼 꽃을 피게 한다. 그래서 미국의 그 일리노이 어반 챔피언의 그 유명한 생리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거의 평생을 자기가 이 개화에 꽃에 관해서 연구를 했는데 고별 이제 강연 퇴직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이 꽃을 피게 하는 호르몬이 아니고 꽃을 피지 않게 하는 호르몬을 연구를 했다면 나는 성공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별 강연에서. 참 의미 있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참 학자로서 우리가 큰 맥락을 짚어주는 일입니다. 근데 아직도 완벽하게 해석은 어느 정도 됐는데 이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현실이 참 그래요. 그러면 자, 그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벚꽃을 봄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가을 뭐 주구장창 1년 내, 겨울은 좀 어렵죠. 내 피게 한다면, 그리고 복숭아꽃도 매화도 코스모스도 국화도 1년 내 피게 한다면 어느 때든지 내가 원하는 때에 피게 할 수 있다면 엄청난 큰 일이겠죠. 예,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품고 있던 하나의 뭐랄까, 희망이랄까? 이었어요. 이 수업을 들을 때, 벌써 그게 80년대 중후반이니까 몇 년이 됐나요? 3,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완벽히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를 볼 때 우리가 딸기는 예를 들어서 단일성 식물이니까 가을에 이후부터 수확을 하잖아요. 주로 그죠? 그리고 봄에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겨울과 그 봄에 주로 나오는데 이걸 이제 단일성, 장일성 필요 없이 거의 소위 그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딸기도 1년 내에 먹을 수 있고 포도도 1년 내에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굳이 뭐 저장하고, 겨울철에는 뭐 저장 개념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1년 내에 어느 때든지 먹을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기아선상에 있는 저 아프리카 또 동남아 많은 국가들이 있어요. 이 국민들에게 1년 내에 수확할 수 있는 뭐 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콩을 1년 내에 수확하는 거죠. 그러면 밑에 소위 비닐을 깔아놓고 한번 이제 열매가 열리면 한번 트는 거죠. 틀어서 또 수확하고 또 뭐 한 2주 있다가 또는 한 달 있다가 틀어서 수확하고 계속 수확하는데 나무처럼 돼 있으면 그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연구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그 작물을 지금 만들지는 못했고 연구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정도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화 생산물의 양적 관계에서 CN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 C는 탄소 카본이고 N은 나이트로진 질소죠. 그죠? 이 요기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CN율이 높을 경우, 낮을 경우, CN율이 높다는 거는 질소만 기준으로 보면 질소 함량이 적다는 얘기고, CN율이 낮다는 것은 이 질소가 함량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활성이 달라진다. 그 다음 식물 호르몬의 체내 수준을 보면 옥신하고 지베렐린이 있어요. 식물 호르몬의 체내 수준은, 자, 우리가 옥신하고 지베렐린 하면 GA 하면은 무조건 성장, 생장,
길이 자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옥신 하면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구부러짐이라는 생각이 먼저 딱 들잖아요. 햇빛을 해바라기가 왜 햇빛을 향하고 있는가? 그건 옥신의 영향이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 외부 조건은 일장의 길이, 낮의 길이와 온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외부적인 요인이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할 이야기도 많고 재료들도 많지만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